반갑습니다. AI 마케팅 7주차. 오늘은 7- 품질 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이제 만들었는데 품질을 평가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에 대해서 7-1에서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늘 그랬듯이 7-1을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연장해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혁신 모델의 평가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배워왔던 과정을 이렇게 지금 차례대로 한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려면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늘 점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AI 모델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혁신 모델의 품질은 알고리즘 적절성 그리고 데이터의 품질 이런 것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평가 지표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품질 평가를 위해서는 매트릭 그러니까 품질 평가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앤드루 교수는 AI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평가 기준을 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합니다. 미리 평가 기준을 정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을 관리할 것인지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를 어느 정도를 유지할 것인지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확도라 하면 정확도를 몇 프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질 평가 방법 중에서 예를 들면 AI를 통한 인식 예측 결과의 정확도를 85%로 유지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기준을 정하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최대한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다양성을 최대화해야 된다.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특정 속성의 품질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토대로 주기적 테스트를 진행해야 한다 했습니다. 품질 평가할 때 고려해야 될 것인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품질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정한 기준과 격차를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 시기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데이터 및 알고리즘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데이터의 증가 속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평가 주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가는 AI 혁신 모델 개발 초기부터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 또 개발 초기부터 하기도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 종류에 대해서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테스트 데이터를 별도로 준비하는데 통상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조금 적은 용량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테스트 데이터라 그래서 대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전과 똑같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는 그냥 30%도 되지 않는 양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가 목적이 실전에서 구동되는 솔루션의 품질의 관리이기 때문에 실전처럼 충분히 커야 된다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2 품질 평가 종류를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솔루션의 품질 평가는 자체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상용화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 솔루션은 사용자 및 투자자가 직접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품질 평가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roof of Concept이라고 하는데 POC라고 그러죠. 개념 증명입니다.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을 섞으면 여러분들이 더 혼잡스러워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약된 단어를 그대로 읽어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소개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현업에 적용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이미 이 시장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적용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전 검증을 하는 것을 POC라고 한다. 그래서 Proof of Concept의 이니셜을 따서 POC라고 한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일부 AI 개발 업체는 고객 유치를 위해서 자기 회사의 혁신 솔루션을 시연해보는 이벤트를 많이 하곤 합니다. 이건 역시 PO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I 개발 업체에서 시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POC라고 한다. 대다수 AI 혁신은 새로운 솔루션이기 때문에 POC를 거친다는 거죠. 결론은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을 POC라고 한다. 기억해야 합니다. POC란 신제품이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테스트하는 사전 검증 방법을 POC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개발 업체가 고객 유치를 위해서 솔루션을 시연해 보는 이벤트, 이건 역시 POC라고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개념 증명을 한 다음에 그 내용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검증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테스트인데요. 앞에서 POC가 검증된 적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한 것이라면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POC는 검증된 적이 없는 신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이고, BMT는 벤치마킹 테스트는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주 업체에서 그걸 주문하는 업체에서 정확성, 처리 속도, 데이터 용량 등 필요한 성능의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하고 원하는 수준을 충족하는 솔루션을 채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된 솔루션이지만 그 솔루션을 가져온 업체에서 정확성, 처리 속도, 데이터 용량 등 필요한 성능을 기준을 정합니다. 정해서 테스트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그 회사에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한 다음에 원하는 수준을 충족시켰을 때 그 솔루션을 채택한다,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BMT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검증 테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험 테스트를 이야기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로 진행해 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적이 있는 기술을 평가하는데 구현된 기술을 업무 상황에 적용해 보고 문제점이나 개선점을 발견해서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검증 테스트다.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로 시험 테스트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품질 평가 종류를 지금 이야기했죠. POC, 이것은 혁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보는 것이다. 그래서 신제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하는데, BMT는 이미 검증된 솔루션을 도입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인데, 검증된 것이지만 발주 업체가, 주문 업체가 필요한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확성이라든가 처리 속도, 데이터 용량 등을 성능 기준을 정해서 테스트를 실시하는 게 BMT다.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가 있는데,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검증 테스트인데 시험 테스트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에 앞서서 소규모로 진행해보는 시험 테스트를 말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품질 평가 항목 10가지인데요. 품질을 평가하려면 무엇을 평가해야 할지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AI 혁신 모델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 모델을 측정할 품질 지표를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질적 향상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인공신경망, 그러니까 딥러닝 기반의 암 검진 시스템에서는
정확성이 중요한 지표겠죠. 암건진 시스템에서는 이게 암 환자의 판정을 하는 정확성이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자동 모신의 경우 같은 경우는 시간당 생산성이 평가 지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평가 지표가 틀리다. 상황에 따라서 업종에 따라서. 그래서 측정할 품질 지표를 명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항목으로 삼을 만한 지표를 여기서 정리해 놨는데요. 평가 항목 지표는 정확성이 중요할 것인가. 정확성이 중요하다면 어떻게 했어요? 정확성, 오차율, 민감성, 특이성 등의 형태로 측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성은 오차율이 얼마 정도인가, 민감성이 어느 정도인가, 특이성이 얼마 정도인가 형식으로 측정이 되고, 생산성이 중요한 항목이 있겠죠. 그럴 때는 단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도출해내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을 따진 경우는 동일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적은 자원을 소모할 수 있는가, 경제성을 따진 거겠죠. 어떻게 보면 완결성인데 모든 가용 데이터를 활용했는가, 그래서 이를 올바르게 사용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시의성, 필요한 때에 필요한 지점에서 즉시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시의 적절한가 말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규모인데 데이터와 사용자 규모가 증가할수록 솔루션의 기능은 향상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모인데 데이터가 늘어나고 사용자 규모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학습돼서 솔루션 기능이 향상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평가 항목 지금 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환성인데 솔루션이 다른 데이터 및 서비스와 호환돼서 폭넓은 활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환이 잘 되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편향성입니다. 데이터 및 알고리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어떤 편향성이 존재하는가 안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투명성입니다. 결과 도출 과정과 인사이트에 대한 근거가 설명 가능한가. 그 다음에 안전성인데요. 사용자가 시스템을 통해 손실을 볼 위험은 없는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겠죠. 손실을 볼 위험이 없는가를 확실히 확인해야 된다. 이것들이 평가 항목 지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항목 지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품질 평가 방법이신데요. 머신러닝 모델의 품질이나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오차 행렬이 많이 활용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평가 방법 내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차 행렬이라고 하는데 정확성, 민감성, 특이성 등이 중요한 품질의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쉽거든요. 그런데 약간 산수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엔트로피 AI는 명품을 실시간으로 판별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입니다. 그래서 명품을
가짜인가 진짜인가를 진품인가 가품인가를 판단해주는 인공지능 스캐너인데요. 그래서 가방이라든가 신발 이런 명품 제품의 표면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에 300만 종류의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분석해서 진품 여부를 판별해 줍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판별 정확도를 이렇게 측정한 것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위조품을 구별해주는 스캐너가 인공지능 스캐너가 이 엔트로피라는 것인데 갖다가 되면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차 행렬에서 예측치 아니요, 예측치 예, 그리고 실측지 아니요, 실측지 예인데 그 다음에 설명을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앞에 표를 가져다 놨어요. 오차 행렬 예시인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가로측 예측치고 가로측은 지금 예측치죠. 세로측은 실측치예요. 그렇죠? 가로측 예측치는 참으로 예측했는지 거짓으로 예측했는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위조품 예측에서 예는 위조품으로 예측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위조품의 예측치는 얘는 위조품으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니오는 위조품이 아니라고 예측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세로축은 실측치인데 실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 두 가지예요. 참인지 거짓인지. 그래서 얘는 실제 위조품인 것이고 아니오는 위조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 165개 루이비통 가방을 예측을 수행했는데 예측 결과 얘라고 예측한 것은 110개였어요. 얘라고 예측치죠. 110개였어요. 아니오로 예측한 것은 이 두 개를 더하니까 예측치예요. 지금 여기 예측치. 아니오라고 한 것은 55개였어요. 그러죠? 그러면 실제로 실측 결과는 105개가 위조품이었고 60개가 진품이었어요. 이 내용을 지금 60개가 진품이고 실측이 105개가 위조품이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애플리케이션 정확도 내용을 거기에서 다시 한번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예측치와 실측 결과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용어를 정리해 보면 true positive, true negative,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 이 네 개로 나옵니다. 약자로 해서 TP, TN, FP, FN 이렇게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위조품이 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위조품 예인 경우 이걸 TP라고 합니다. 그런데 TN은 네거티브죠. 위조품이 아니라고 아니오 예측했는데 위조품이 아닌 아니오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false positive FP는 위조품이 예라고 예측했는데 실제
이조품이 아닌 아니오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FN은 이조품이 아니라고 아니오 예측했는데 실제 위조품인 예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예측해 보면 여러분 잠깐 혼란스럽죠? 여기에서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수면 하면 볼 수가 있다. 자, 봐보세요. 정확성인데요. 이조품인지 이조품이 아닌지를 얼마나 정확히 맞췄는지에 대한 지표인데, 덧셈 뺄셈 곱셈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산수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전체 165개 중에서 전체 165개죠. 이조품을 이조품이라고 예측한 것 100개. 예측이에요, 예측. 예측을 이조품을 이조품이라고 한 것이 100개. 그 다음에 진품을 진품이라고 예측한 게 50개. 이렇게 비중을 보니까 0.91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의 정확도는 91%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의 솔루션의 정확성은 91%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갖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오차율 민감성은 특이성까지 이 내용은 지금 7-3 강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고생이 많은데 자꾸 시간 오버하면 지루하니까 지금 7-3에서 바로 그 내용을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2 품질평가 종류에 대해서 AI 혁신 모델 품질평가의 종류에 대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